낯설갑니다. 금요일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피가 이제 3%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3.38%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. 이 금요일 날 흐름은 좀 멀쩡히 좀 잘 올라가던 종목들까지 좀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오늘은 역시 시장 얘기랑 현대차, 자동차 쪽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에 좀 아시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고, 이제 새벽에는 해외 시장도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, 역시 이 부분이 좀 게임스탑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와의 좀 전쟁이 미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죠.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간에 좀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, 도대체 외국인 매물이 왜 아시아 시장 전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좀 출하가 됐느냐 하면은, 이 게임스탑 관련해서 새벽에도 좀 67%가 좀 폭등을 한 상황이고요. 기사를 보시면은 아직도 공매도가 12조가 남았다, 요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, 이게 좀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, 자,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이유는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게임 팩을 만드는 회사예요. 근데 지금 게임 자체가 시장이 콘솔 시장보다는 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상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었던 회사거든요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새로운 CEO 공동 취임을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,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다 이거죠.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,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넷으로 소식을 알리면서 이 회사가 지금 공매도 타겟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공매도 세력을 이기자, 이런 운동이 좀 벌어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공매도는요, 주식은 매수를 해서 떨어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죠. 영원히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런데 이 공매도는 잘못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 상승한 만큼 천문학적인 손실이 좀 일어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해치 펀드들이 증거금이 이제 필요하게 되잖아요. 이 주가가 오르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니까, 그래서 이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보유 주식을 이제 던진다 이거죠. 이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서. 그렇게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죠.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, 이 게임스탑 관련해서 공매도로 인해서 헤지펀드가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펀더멘탈과 직면한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거죠. 시장은, 금융시장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, 이 게임스탑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. 그러면서 외국인이 1조 4천억이나 우리 시장에서도 강하게 좀 매도가 나왔고, 해외 증시,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매물이 나온 것이죠. 이 흐름 자체가 외국인 금요일 매물이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로 1조 7천억이 나온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는 그냥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죠. 내가 이날 시간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그냥 기계가 프로그램 매도로, 컴퓨터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자금을 챙겨서 가져갔다, 요렇게 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은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뭐 테이퍼링을 하겠다, 테이퍼링은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.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떠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금이 필요하다 이거죠. 그래서 좀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, 이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, 이제 3%가량 하락을 했죠.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반대 매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금요일에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, 여기 외국인 선물 동향을 보시면은 선물을 좀 강하게 환매수를 하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. 이 선물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외국인은 여기가 진짜 바닥이다, 우리 시장이 이제 완벽한 저점이다 라고 생각은
하지 않는다는 거죠.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쪽을 봤어요. 환율을 한번 먼저 보면은 환율이 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보고 환율까지 급등을 시키면서 싸들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아니고요. 이게 정말 좀 공포로 가고 우리 시장에서 정말 이제 떠나면서 한국을 판다 하면은 이제 환율이 강하게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이때 보겠습니다. 자, 요때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때, 팬데믹 왔을 때 환율 모습이거든요. 요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빨리 원화를 팔고 달러로 가서 좀 챙기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. 환율이 급등을 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었지만 환율이 좀 안정감을 그래도 지금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은 외국인이 한국을 팔아서 가는 하락이 아니고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가 나온 것으로 여전히 볼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럼 이제 달러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달러도 지금 해외 시장, 또 미국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크게 급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. 어제는 소폭 상승을 해서 좀 마감을 했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식 시장은 이런 이벤트 때문에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자금을 좀 챙겨서 그런 증거금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외환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그런 팬데믹의 그런 상황이 아니다.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미국 10년물 채권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. 미국 10년물 채권도 FOMC 이후로 좀 상승을 했지만 전고점을 크게 넘어가서 강력하게 뭐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흐름은 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.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역시 외국인의 매도는 대한민국 주식을 팔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 이 게임스탑 관련해서 증거금이 필요한 헤지 펀드들의 일부 매도가 좀 나왔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시장에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오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. 실적이 굉장히 좋죠. 뭐 LG전자도 좋았고 뭐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도 좋았습니다.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. 반도체 호황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. 그래서 시장의 뭐 장기 추세가 이제 완벽한 고점이 나오고 이제 끝났다.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연준에서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 계속하고 돈 풀기를 계속한다 그러고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준비 중이고요. 이게 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카드가 경기부양책이 미국에서 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좀 반전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시장이 지금 금요일에 그런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공포가 조성이 되었고 생각보다 3% 정도 강하게 빠지게 되니까 멀쩡하게 있던 주식도 빠지게 되죠. 아, 좀 떠나야 되나? 무섭다 하면서 일부 매도가 다른 쪽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좀 공포가 좀 나온 건데 외국인 선물을 봤을 때는 아직 이 구간이 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아, 이 게임스타 관련해서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금 선물 누적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2조 1000억으로 아직도 2조 이상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죠.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잡고 시장이 이런 상황으로 하락을 했다. 앞으로 이제 전망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좀 틀을 잡으시고요. 우리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했어요. 이 전저점을 좀 지켜주지 못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고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좀 회복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위에서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이 돼서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밑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이틀 더 하락이 나오면 신용 반대 매매까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신용을 쓰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금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가죠.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예측일 뿐이고요.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 자리는 매수에 좀 급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좀 투매가 나오고 신용 반대 물량으로 공포가 한 번 더 시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자리는 좀 매수의 급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전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바로 돌아간다.
어디까지 하락을 한다.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기보다는 좀 양봉이 나오고 시장이 어느 시점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. 이 구간에서 지금 모아 가시는 쪽을 뭐 이삭죽기 식으로 모아 가시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정확히 내 자금을 크게 좀 들어가고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.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추고 수급이 들어와지는지 외국인 선물을 환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1조 이하로 줄이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더 이상 뭐 매도 규모를 늘리지 않고 선물을 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수급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시장의 조정은 가격 조정이 있다 그랬고 이제 기간 조정이 있다 그랬죠.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죠. 박스권으로. 근데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조정은 빨리 끝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가격 조정이 빨리 나와서 주가가 싸게 형성이 되면은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빨리 끝나는 거고요. 기간 조정은 지루하게 끌면서 좀 힘들게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를 시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좀 가격 조정의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좀 길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면 다음 주 정도는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그 반등이 나올 때, 또 그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는지, 그런 반등이 나올 때 그렇게 건강하게 수급이 좀 확실히 들어오고, 뭐 선물, 옵션 쪽에서 확실히 상승 쪽을 베팅을 하고 그런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줘서 가는 것이지만 반등이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 매도 규모가 전혀 줄지 않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 하락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또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작업이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. 그 부분은 이제 매일 시황 방송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고요.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이 전저점을 다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좀 회복을 해서 이 위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추가적으로 하락은 신용에 대한 좀 반대 매매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장에 더 하락이 나왔다. 그러면서 반대 매매가 나가요. 그럼 거기에서는 따라서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따라서 이제 내가 공포를 갖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때는 매수의 급소다.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시장은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시고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좀 여유있게 보시면서 좀 차분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제가 주식 투자의 경험이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시장의 하락 구간이 나오고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쪽이 이런 주도주군들이었어요. 지금 주도주군들이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삼성전기, 뭐 자동차, LG그룹 이렇게 주도주군들이 형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. 이게 지금 미래 반도체 산업 그리고 뭐 애플카 이슈로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전장 쪽 전기차 요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이런 업종과 산업군들이 좀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렸어요. 매도지 매수가 아니다. 현대차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이렇게 갭이 여기 있죠. 갭이 이렇게 있는데 갭이 좀 메꿔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다시 우리가 현대차를 이때는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 자리를 갭을 메꿔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저는 보셔도 무방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는 역시 뭐 현대차도 변한 게 없어요. 지금 현대차도 뭐 기아차도 좀 변한 게 없고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쪽도 변한 건 없습니다.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. 삼성전자도 지난 방송에서 N자형 하락을 해서 내려가는 구간은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던 분들은 이럴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사는 거다.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번 조정에는 내가 사고 싶었던 주도주군들 모아가시는 쪽은 좀 싸게 모아가실 수 있고요. 내가 사고 싶었던 주도주군들 삼성전자, 현대차, 하이닉스 이런 쪽에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정확히 좀 바닥을 알 수가 없죠.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는 이렇게 뭐 갭을 메꿔주는 이런 구간,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8만원대 초반 좀 말씀을 드렸죠. 여기 N자형의 목표치가 이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앞서 뭐 하락에 대한 요인,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요인들은 설명을 드렸고,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. 시장도 전혀 변한 게 없고요. 오늘 시황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시장 접근하시면 좀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현대차,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내일은 주도주군들을 좀 더 자세히, 뭐 하이닉스도 좀 자세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좀 금요일에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가 있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이런 거예요.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코로나 때는 정말 더 심했어요. 자고 일어나면 계속 빠졌거든요.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주말에는 내가 걱정한다고 주식이 변하는 게 없어요. 내가 걱정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식시장이 뭐 주말에 갑자기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 편안히 차분히 좀 있고 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